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기자기학을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루는 과목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은 벡터 해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벡터 해석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모두 다 공간적인 문제에서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려면 벡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칼라하고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이미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데요.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가지고 있던 어떤 물리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기만 가지고 있죠. 10도, 20도, 30도 그런 크기만 가지고 있고 그런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도라고 하는 것이 가령 A라고 하는 어떤 변수로 우리가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A라고 이탈릭체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반면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물리량은 힘을 나타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힘을 주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게 벡터고요. 이 벡터는 고딕 볼드체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이 고딕 볼드체를 저희가 필기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게 가령 벡터다 그러면은 여기에 짝대기 하나를 더 끄어주게 됩니다. B라는 것이 만약에 벡터라는 물리량이었다 그러면은 B 옆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더 꺼주면은 이게 볼드체라고 두꺼운 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서 이거를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 뺄셈,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사칙연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좋은 것은 벡터와 벡터끼리의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의 덧셈, 뺄셈, 곱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하고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A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 했죠.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이 길이가 이제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요게 A 벡터다. 어떻게 표기한다 했죠?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더 끊는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B가 있습니다. 이 B도 이런 식으로 짝대기 하나를 더 끄어서 표기합니다. 이렇게 더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A 벡터하고 B 벡터를 이제 가로지르는 어떤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주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방향을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삼각형법으로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벡터의 덧셈은 이와 같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A 벡터의 종점에서 새로운 B 벡터가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A 벡터의 시점과 종점을 이어주는 이 부분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하는 덧셈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삼각형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뺄셈은 덧셈에서 그냥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해봤고요. 이번에는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뺀다라는 것은 A 벡터에다가 뭐를 취하느냐?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준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마이너스 B 벡터만 알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것은 여기 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 B 벡터가 여기에 있었죠.
B벡터는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크기는 똑같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방향만 반대인 방향. 그렇기 때문에 A 벡터하고 B 벡터를 서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주는 이와 같은 벡터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자기학과 같은 공간을 다루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좌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기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좌표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직각좌표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XYZ 직각좌표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하고 구좌표계를 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X 이렇게 그려놨죠. 평면상에서 X, Y축을 이렇게 가지고 점 P가 있다라고 하면은 점 P가 X, Y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쪽에서도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원점이 필요하죠. 자, 이것은 평면에서 우리가 나타낸 XY 직각좌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공간에 대해서는 3차원이기 때문에 XYZ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점이 빠졌죠. 그 다음에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X에서 요 오른손을 한번 보시면은 X에서 Y로 이렇게 네 손가락을 감아 봅시다. 그래 됐을 때 항상 엄지손가락이 Z축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네 손가락,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 봤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Z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오른손 좌표계라고 하고 이것을 완전한 직각좌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공간상에서 점 P 1, 2, 3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죠. X가 1이고 Y가 2고 Z가 3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X축에 1, Y축에 2, Z축에 3이 만나는 어떤 점이 우리가 점 P 1, 2, 3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각좌표계에서 미소최적소하고 미소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최적소라고 하는 놈하고 미소면적이라는 것은 적분과 미분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직각좌표계에서 미소최적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X축으로 미소길이 dx, 그 다음에 Y축으로 미소길이 dy, 그 다음에 Z축으로 미소길이 dz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육면체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 요 최적이죠. 자, 이 최적을 우리가 미소최적소 dv라고 한다고 하면은 볼륨이에요. 이 dv라고 하는 건 볼륨 최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 dv는 각 변의 길이 dx, dy, dz를 서로 곱한 요 3차원적인 공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소평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평면은 우리가 육면체 하면은 보통 여기가 보시다시피 육면체 하면은 면을 6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윗면하고 예를 들어서 이 위의 면하고 아랫면은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dx 길이, 요거 dy 길이기 때문에 이 미소 면적 ds는 이때는 dx dy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있겠죠. 이렇게 앞면하고 그 다음에 옆면 이렇게 있는 것은 이와 같이 dy, dz, dz, dx라고 하는 미소 평면은 3개가 나옵니다. 미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미소 길이라고 하는 건 P에서 Q로 가는 이 선분을 얘기하는데 그 dl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벡터에 대해서 좀 약간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를 이제 실제 그려보고 그 벡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직도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분 벡터라고 하는 부분, 컴포넌트 벡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요 XYZ 직각좌표계에 이렇게 점 P가 하나 있습니다. 점 P가 X, Y, Z라고 표기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 놓고 원점에서 이 점까지, 점 P까지 이어주는 벡터를 R 벡터라고 해봅시다. R 벡터. 이 R 벡터를 이제 원점을 기점으로 길이가 R인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R 벡터라고 했습니다. 이 R 벡터는 여기에 보면은 이 점 P의 좌표가 X, Y, Z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이제 길이가 X만큼에 있는 벡터를 X 벡터라고 하고요. 요 길이가 Y인 Y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Y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Z인 Z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를 Z 벡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덧셈을 배웠죠. 이 R 벡터라고 하는 놈은 일단은 먼저 X하고 Y를 더해주 봅시다. 더해주 보면은 요와 같은 이 벡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X 벡터 플러스 Y 벡터가 되죠. 그 다음에 요 Z 벡터가 있으니까 이 X 벡터, Y 벡터하고 그 다음에 Z 벡터를 더해준 요 벡터가 서로 이제 R 벡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X 벡터하고 Y 벡터하고 이 Z 벡터를 각각 R 벡터의 X 성분 벡터, R 벡터의 Y 성분 벡터, R 벡터의 Z 성분 벡터를 이렇게 X 벡터, Y 벡터, Z 벡터라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분 벡터라는 거는 각 축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을 나타내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이제 그 성분 벡터를 표현할 때 단위 벡터를 좀 더 이제 나타내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풀 수 있겠는데요. 단위 벡터라는 것은 뭐냐? 단위 벡터는 각 축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X축, Y축, Z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3차원이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 X축으로 크기가 1인 벡터, 1인 벡터를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소문자로 표기하고, 소문자 A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첨자는 X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는 A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Z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A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성분 벡터를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처럼 어떤 점 P를 향하는 벡터 R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R 벡터는 X 방향 성분의 성분 벡터 X 벡터, 그 다음에 Y 방향 성분의 성분 벡터 Y 벡터, Z 방향 성분의 성분 벡터인 Z 벡터,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한다라고 했죠. 요 세 가지를 더했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위 벡터를 표현하면은 크기가 1인 벡터, X 방향으로 향하는 크기가 1인 벡터의 요 크기 X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값입니다. 이 두 개를 서로 곱해주면은 이 AX 벡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X라고 아까 봤던 성분 벡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이 어떤 하나의 벡터를 크기하고 방향을 나눠 놓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나중에 표현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를 보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요 점 O점에 있고요. O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물체가 요 P1점에 물체가 있다가 P2점으로 이렇게 날아갔다라고 해봅시다. P2점으로. 그렇게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그 날아간 물체의 궤적은 R12 벡터라고 하는 벡터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원점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체를 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체의 궤적을 잘 몰라요. 그랬을 때는 이 물체의 위치에 해당되는 R1 벡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날아간 부분의 R2 벡터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와 같이 R12 벡터는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빼준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R12 벡터는 R2에서 R1을 빼준 벡터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R2에서 R1을 빼준다. 자, 그래 됐을 때 R1 벡터는
좌표가 x1, y1, z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분 벡터의 덧셈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R2 벡터 또한 성분 벡터의 덧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크기하고 방향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죠. 그래 됐을 때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각 요 성분의 크기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X2에서 X1을 빼주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Y 방향도 AY 단위 벡터에다가 Y2에서 Y1을 크기만 빼주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은 이거는 벡터의 뺄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12 벡터를 우리가 요 성분 벡터를 단위 벡터하고 크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은 각각의 이 크기만 덧셈 뺄셈만 취하면은 우리가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벡터 임의의 벡터 B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B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즉 AB 벡터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B 벡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요 B 벡터의 크기하고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로 이렇게 꼽혀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AB라는 어떤 B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B 벡터의 절대값분의 B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벡터계라고 하는 벡터 필드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겠는데요. 하나의 공간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있고요. 강바닥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이와 같이 이제 물의 표면에서는 물의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물의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리게 가게 됩니다. 압력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를 V라고 하는 벡터라고 보면은 이 V 벡터를 이제 공간적, 3차원 공간적에서 나타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 방향으로 향하는 이 V 벡터의 크기하고 단위 벡터 AX,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향하는 물의 속도의 어떤 크기하고 그 방향의 단위 벡터 AY, 그 다음에 VZ하고 AZ.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요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나타냈던 이런 현상을 이러한 하나의 수학적인 어떤 표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요거를 벡터계라고 합니다. 벡터계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표현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실제 예를 나타냈는데요. V 벡터는 2의 익스포넨셜 100분의 ZAX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수님, 여기에서는 그럼 요 부분의 어떤 AY 부분하고 여기에 AZ 부분의 표현은 어디로 갔나요? 그렇게 하는데 요 부분은 다 0이 됩니다. 0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실은 표현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물의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만 흐른다고요? X 방향으로만 흐른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물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이 Z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 모두 다 합쳐서 요게 Vx에 해당되죠. 근데 이 Vx, 즉 물의 X 방향으로 흐르는 크기는 Z하고 관련된다는 겁니다. Z는 물의 깊이를 나타내고요. 여기가 Z는 0이에요. 물의 표면이 Z는 0이고 강바닥이 Z는 마이너스 100이다라고 해봅시다. 100m. 자, 그러면은 Z가 0일 때, 즉 물의 표면에서는 2의 익스포넨셜 100분의 제로, 즉 뭐냐면 2의 익스포넨셜 제로가 되기 때문에 2m/s라고 하는 물의 속도로 물의 표면에서는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자, 물의 강바닥은 마이너스 100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을 Z에 집어넣게 되면은 0.736 줄어들었죠. 2m/s보다. 그래서 이 강바닥에서는 물의 속도는 작게, 그렇지만은 어느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요
표현 수식, 벡터 수식 하나로 어떤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 물의 속도라고 하는 벡터를 다 표현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